염상섭의 임종, 결말 부분 되겠습니다. 제사를 치르기 위해 모여든 가족들이 장례 방식을 두고 갈등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신체를 모셔드린 방에는 신체, 죽은 사람의 시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불을 떼어 놓았으나 미리 세간을 말끔히 치우고 병풍만 한 채 남겨 있었다. 잠깐. 병풍만 한 채 남겨 있었다? 이거는 또 뭡니까? 그랬더니 빈소방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점으로 볼 때 이미 병인의 죽음을 예감하고 장례식 치를 준비가 다 되었구나,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인이 나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거죠. 발상 전에 과수댁은 옆방에서 불이 나게 보따리를 풀고 무엇을 찾았다. 명호가 오늘 반나절을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어온 약봉지 체크하고 들어가야겠죠, 그죠? 먼저 방바닥에 툭 떨어졌다. 이 약봉지라고 하는 것은 병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지는 병인을 퇴원시키기 위해서 명호가 그냥 며칠 내내 찾았던 한약 약봉지예요. 근데 그게 왜 떨어져?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쵸?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왜? 죽었으니까. 병자가 이틀을 두고 성화를 하며 졸라서 먹으려던 것이었다. 과수댁은 곱보 속에 넣은 물종지를 찾아내어 빈소로 가지고 가더니 신체의 주위를 말끔하게 뿌렸다. 뭐야? 새를 붙이고 받아둔 뭐였다? 성수 그러면은 기독교나 아니면은 천주교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이건 뭐예요? 장례에 대한 과수, 아내의 소임이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행하는 과수댁이라는 거예요. 단 문제는 뭐냐면 망자, 죽은 사람은 교회 별 관심 없어요. 오히려 불교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뭡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산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산 사람을 위한 거죠. 발치게 서서 가만히 바라보던 명호가 그럼 장례는 어떻게 지내렵니까? 제사는 일체 폐하시나요? 왜? 이 성수가 있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거든, 교회는 제사를 안 지내거든, 그렇게 보통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과수댁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다만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 망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던 거야. 망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산 사람을 위한 행동. 초상집에서는 우선 3일장이냐 5일장이냐는 의논이 벌어졌다. 화장을 하라신 유언대로 계셨으니 화장으로 모신다면야 3일장도 넉넉할 것입니다. 그렇죠. 망인이 설마 내가 죽겠어? 하고서는 화장이나 시켜줘 라고 했던 얘기를 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명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화장. 왜? 장비라는 건 장례비예요. 장례비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웠다. 그야 우리 형세 3일장이면 좋지만 화장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유언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병인은 선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나이가 없었다. 혹 이 과수댁도 뒤미쳐 죽고 나면 지도 은지는 묻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부터가 화장이 싫어서 그럴지도 모르나. 한마디로 망인의 입장이야? 과수댁의 입장이야? 그렇지, 과수댁의 입장이야. 누가 추측하고 있어? 명호가 추측하고 있어. 돌아가니도 아직 먼 앞일이거니 하고 가상적으로 여유를 두고 말할 때는 화장은 일 밖에 냈을지 몰라도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 뭐예요? 임종을 앞두고 심리가 변했다는 거죠. 선산에 묻히고 싶어 하였을 것도 넉넉히 짐작할 일이었다. 나 죽은 뒤에 수의를 무슨 감으로 하여 달라느니 관 속에는 이것저것을 넣어달라느니 하는 유언도 하거든. 자기 묻힐 자리에 초점까지 해놓고서 거기에 못 묻힐까봐 애를 쓰며 세상을 떠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도 몰랐다. 요거는 죽기 직전, 임종 직전의 망인, 병인의 모습이네요. 말이 3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고 내일 하루인데 말이 3일이지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그죠?
화재의 전환. 첫째, 산역이 문제로군. 새로운 화재를 제시하고 있네요. 산역이라고 하는 건요, 산자가 매산자잖아요. 즉, 매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산소를 쓰면 산소가 산에 있겠죠. 그러면 관을 들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다 쫓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땅 파야 되고, 땅 파서 묻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 그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산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나절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는 호상차지의 걱정이었다. 호상차지가 누군데? 초상을 치르는데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보살피는 사람. 더구나 영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가야 할 것이니 자동차 상만해도 2대에 4만 원은 예산을 쳐야 할 걸 이라고 해서 뭐합니까? 그래, 경제적인 비용을 근거로 뭘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요, 화장이에요. 빨리 가자가 아니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자가 아니라 화장을 하자야. 근데 잠깐 생각을 해봐요. 호상차지가 왜 화장을 주장할까? 산역 때문에? 아니야. 자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끌고 다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후딱 힘들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망자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산자.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걱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원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5, 6천 원의 너끈할 터인데 없는 돈의 착상만 4만원 예산이라는 엄청나다는 말 눈치였다. 경제적 사정을 우선시. 화장이나 매장이나 돌아간 뒤에야 뭐 피차 매일반이지 뭐. 젊은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이런 소리로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제사 절차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이 옳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동조하는 행동을 하진 않아요.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하루하루 낯을 안팎을 덜벅쳐서 성복제도 지냈다. 성복제?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을 때 지내는 제사. 성벽제를 지내고 나니까 알아누웠다던 명호 재종형이 지척지척 조상을 왔다. 형이잖아. 빨리 와야 되는데 알아누웠대. 근데 결국 왔어. 그건 뭐예요? 천천히 오고 싶었던 거죠. 재종형이 뭐냐고요? 육촌형이에요.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병인이 나이가 많은 형보다 먼저 죽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관을 붙들고 상제들보다도 더 서럽게 울고 나더니 늦게 와서는 알아누웠다고 지척지척 와서 늦게 와서는 더 서럽게 우는 위선적 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주를 꺼내들고 염불을 시작하였다. 아냐 바라 밀다 신경 뭐 이런 거겠지, 그치? 이거는 장래에 대한 재종형의 소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늦게 온 게 아주 늦으면 안 되고 적당히 자기 할 일 할 정도, 그 정도 시간에 맞춘 거야. 지금쯤이면은 논의하고 지금쯤이면은 성복제 끝냈겠네. 그럼 이쯤 내가 도착하면 되겠다. 그럼 뭐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끝나고 딱 가지 뭐 이런 걸 거예요. 한식경이나 옆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연부를 끝마치고는 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지루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근데 이 늙은이는 품에서 훔척훔척하여 백지에 기름 싼 봉지를 꺼내서 관상명정을 쳐들고, 관상명정은 관 위에 씌우는 덮어 씌우는 어떤 천 같은 거죠. 요새는 천으로 많이 해요. 기라고도 하고요. 거기에는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관직명 쓰고 뭐 이렇게 돼요. 관 위에 끼워놓은 것은 손수 베낀 경문, 불교 경문인지 한 모양이었다. 장지에 나가서도 학원할 때 패백과 함께 이 종이봉지도 횡대 밑에 넣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횡대라고 하는 것은 관, 무너지지 않게 밑에 끼는 널판 같은 거예요. 가로로 이렇게. 그래야지 관은 길잖아요. 직사각형이잖아. 그거에 이제는 엮어서 가로로 이렇게
판을 끼워 넣어가지고 관이 흔들리거나 뒤틀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요걸 횡대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의 말끔히 씻긴 홍배기, 아까 누가? 과수대기. 또 다시 불타는 부처입니다. 대자대비한 공덕이 안겨. 이번엔 누가? 재종영이. 안 오니 잠들지는 모르나. but beauty. 산 사람이 제각기의 소임이나 향의를 기울인데 만족을 느낄 것이었다. 한마디로 산 사람이 만족을 느끼는 거다. 그럼 이거는 약간의 비아냥이죠. 그렇죠. 망인의 유족들이 보인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재종응의 조문과 그 다음에 위선적인 태도, 그 다음에 이런 망자들에 대한 식구들의 태도에 대한 마지막 서술자의 비판적 서술 태도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자, 병인의 제사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명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 내지는 고인의 유언도 있고 하니까 뭘 주장합니까? 화장을 주장하죠. 하지만 과수댁은 자기도 그러면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부감과 그 다음에 고인이 유언을 번복하였다는 걸 가지고 뭐합니까? 매장을 주장을 하죠. 화장이냐 매장이냐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호는 사실은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경제예요. 돈 문제예요. 망인이 뭐 화장을 주장했다 매장을 주장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수댁은요, 자 신체의 성수를 뿌리면서 종교적 관습을 중시해요. 그런데 이 종교적 관습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망인의 종교적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장례 절차에 대해서 젊은 축들은 별 신경을 쓰질 않아요. 돌아간 뒤에야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뭔 상관이냐 라고 얘기해요. 호상차지는 말이 3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고 내일 하루인데 산역이 문제야. 그러니까 일정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뭐합니까? 화장을 주장하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아까 과수댁은 개인적인 거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관습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측은 이렇고, 이게 명호, 과수댁, 젊은 측, 호상차지 다 망인을 위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산 사람의 입장에서 장례 절차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상섭의 임종 결말 부분, 제사를 치르기 위해 모여든 가족들이 장례 방식을 두고 갈등하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산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